그 고등학교 다닐 적에는 이제 당장 저희가 기억나는 거는 서울역 앞에서 80년 초에 이제 대학생 선배들이 데모한다는 소식 듣고 일부 고등학교도 거리로 나간 데가 있어요. 근데 저희 학교도 약간 들썩들썩하는 분위기인데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 진정시키고 대학 가서 해라. 고등학교 때는 움직이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느껴진 거죠. 사회가 전체로 들썩들썩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암살당하고 나서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청소년 시기에 대통령이라 그러면 박정희밖에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다는 게 알려지고 그 다음에 민주화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를 입시생 입장에서 보면서 한쪽으로는 궁금한데 대학은 가야 되니까 이제 공부는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 그 뒤숭숭한 분위기 경험이 있고요. 당시 보도 보면 이제 폭도들이 소요를 일으켰다 뭐 이 정도만 알 수 있었지 어떤 내용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대학에 입학해서 이제 5월이 다가오면서 대학가에서 이제 유인물이 뿌려지고 또 유리창을 깨면서 이제 그 시위하는 선배들이 뭐 학교 도서관이나 학생회관 건물에 매달리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저런 극단적인 시를 하나 관심도 있어서 그때 팜플렛 같은 걸 구해서 읽어보기도 하고 이게 등사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글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거를 억지로 맞춰가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나눠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 단편적인 이제 정보들을 알게 되고 사실일까? 정말로 대한민국 군인이 민간인을 향해서 총을 쐈을까? 그런 의심들도 있었고요. 일제학생운동권으로 간 친구들은 이미 조직적인 세미나를 통해서 광주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었지만 저같이 비운동권은 그런 정보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통로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시위대가 뿌린 유인물을 구해서 읽어보고 맞춰보는 정도. 그러나 역시 1학년 봄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문학의 길에 대한 관심이 더 컸지 실상 그 사회 현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하거나 연구하지는 않았죠. (2학년 1학기) 마치고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제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박래군이라는 친구인데 지금 인권운동하고 있고 그 친구가 저 과 동기면서 문학회 동기였어요. 그 친구는 이제 소설을 쓰려고 했고 저는 시인이 되려고 하는 둘이 제일 친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1학년 마치고 일찍 학생운동권으로 옮겼고요. 저를 계속 꼬셨죠. 그래서 그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 번 거절을 하다가 공부 정도 하는 거야 뭐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저 조그만 학습 모임에 이제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광주에 관한 이제 제대로 정리된 등사본을 읽었죠. 이 현실을 내가 뒤늦게 알았고 이걸 내가 부정하고 살아왔다는 거에 대한 혼란이 이제 막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를 쓰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휴학하고 군대를 갔고 군대에서의 경험이 군부독재 맞구나. 이런 거를 이제 체험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 85년 2.12 선거 치르는데 거의 공개 투표였고 중대장이 야당 찍으면 나라 망하고 여당 찍어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런 정신교육을 아예 노골적으로 여러 번 했고요. 그리고 투표를 중대장실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중대장이 내 앞에 앉아있어. 기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소파에 앉아서 여기서 찍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찍으면서 야당을 찍었거든요. 조선일보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싹 이게 치워져요. 찍으려고 할 때 내가 딱 찍으니까 눈이 맞췄는데 이 새끼 봐라. 내가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야당을 찍어? 그랬더니 너 남은 군 생활로 한번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협박을 하길래 아니 이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를 지도한다는 핑계로 공개 투표를 하고 압박을 넣고 그래서 완전 싸웠구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현실에서 부딪힌 거죠,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선거가 제가 성인이 돼서 한 첫 선거인데 광주에서 있었던 이제 군인들의 학살 말하자면 하나의 부채의식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군대에서 경험한 몇 개의 부정부패와 그런 선거 부정을 보면서 학생운동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런 현실을 그냥 계속 외면한다고 해서 바뀔 리가 없는 구조적인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보통은 학생운동 하다 군대 가면 다 정리하는
수순을 밟는데 저는 비운동권 시절 2년을 보내다가 제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도 박래군하고 계속 교신하면서 박래군은 그때 학내 시에 연루되어서 또 강제 징집을 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강원도 양구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친구랑 상의해서 일단 학생운동 하기로 하고 당시에 과학생회장 하던 오연호 씨를 만나서 나를 팀에 넣어주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80학번인 걸 숨기고 84라고 하고 84학번 모임에 들어가서 학생운동을 시작했죠. 그래서 저같이 학생운동에 입문하는 경우는 거의 전국적으로 좀 유일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복학생이 돼서 첫 학생운동 조직에 가입해서 이제 활동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87년에 3월 달에 학생회 선거가 있는데 이제 1월, 2월부터 출마자 검토를 할 때 근데 당시에 비밀 조직의 지도부에 있던 후배가 와서 형이 한번 좀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무슨 학생회장을 하라는 거냐. 복학생인데 재학생들이 해야지. 그랬더니 10월 29일 날 건대에 3, 4학년들이 대거 들어가서 다 구속이 돼서 학생회장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자원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몇 번 거절했는데 이제 저더러 평소에 학생운동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계속 주장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런 문제인식, 학생운동을 혁신할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학생회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락하고 학생회 선거에 나가게 된 거죠. 이게 전부 다 제가 원한 길들이 아니에요. 학생운동에 입문한 것도 원하지 않게 학생회장을 또 권유를 받아서 나오게 됐고 이런 과정에서 제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시인이 되려고 대학을 갔다가 완전히 이제 이 문학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제 학생운동에 투신하고 학생운동이 된 다음에 학생회장 나갈 때 제가 갖고 있던 시 초고들 다 불태우고 완전히 문학을 꿈을 접고 학생회장으로 나간 거죠. 제가 약간 어디 이렇게 무슨 흐름과 시류에 영합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모든 걸 제가 결심하고 결정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일 때 움직이는 스타일이라 좀 늦어요. 그러니까 원래 1, 2학년 때는 나는 문학을 꿈꾸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 현실이 잘못되어 있고 매우 부조리하지만 나는 문학을 하기로 한 사람이니 그거는 내가 관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고 의도적으로.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주의 실상을 알게 되고 또 주변에서 시 참여하면서 한 명, 두 명 가까운 사람들이 군대에 강제 징집되거나 감옥에 끌려가거나 하는 것들을 옆에서 보게 되니까 나 혼자 내가 하고 싶은 문학에 혼자서 아무리 울타리를 친다 한들 편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학도 좋은 글이 안 써져요. 그래서 현실에 눈뜨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시를 거의 못 썼어요. 그리고 오히려 군대 가서 많이 썼고 시간도 남고 군대에서 학생운동하고 하기로 결심하고 나서 들어와서 아무 주저 없이 참여했고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흔히 아는 일반적인 코스는 아닌데 저는 좀 그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정치를 입문할 때도 그렇고 출마 권유가 있을 때도 그건 내 일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확신에 따라서 움직이는 스타일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86년도에) 이제 봄에는 5.3 인천 투쟁이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직선제 개헌을 둘러싼 정당과 학생이 같이 참여한 이제 그런 형태의 소위 현판식 투쟁이었죠. 전국을 돌면서 한 건데. 근데 그때 학생운동이 상당히 많이 또 타격을 입어요. 그리고 가을에 이제 건대 항쟁으로 수천 명이 이제 연행 및 구속되고 나니까 학생운동이 조직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아요. 굉장히 뭐냐면 쇠퇴기였어요. 학생운동은 조직적으로는 뭐 2,000명 가깝게 구속되니까 뭐 사실 2,000명이면 주로 이제 3, 4학년들이니까 2, 3, 4학년들이니까 되게 학생운동의 핵심들이거든요. 지도급에 있던 애들. 그러니까 2, 3학년들이 주로 구속됐는데 그리고 87년을 맞이하니까 굉장히 암울했어요. 각 과마다 잡혀간 사람들이 구속된 사람들이 한두 명에서 많은 데는 대여섯 명까지 있고 정상적으로 뭐 학생운동 조직이 안 돌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5.3 인천 투쟁도 그렇고 또
그 건대 투쟁도 사실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게 연이은 투쟁의 실패 때문에 굉장히 위축돼 있다가 87년 1월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각 대학들이 전부 이제 지도부 개편기였어요. 학생회장뿐만 아니라 지하 지도부도 막 개편하는 시기에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알려졌고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지금 와서는 그게 87년 6월 항쟁 전체를 한눈에 보니까 그게 도화선이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1월 당시는 큰 항쟁의 도화선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조직은 위축돼 있고 그 분위기가 다운되는 데서 학생 한 명이 또 이렇게 숨져가니까 당시 학생운동에 활동하던 학심들은 그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잡혀가서 저런 고문으로 희생될 수 있다. 그건 자기 문제로 다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사건이 났을 때 이 한편으로는 이 독재 정권의 만행에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내가 끌려가서도 저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포감 같은 게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와 공포가 함께 있었던 시기고 그래서 1월 달에 박종철 열사의 희생 소식을 듣고 2월달 사구제 때 한 번 싸우고 3월 3일 날 또 한 번 두 번을 가두 집회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목격한 많은 국민들이 아니 어떻게 학생을 이런 식으로 수사하다가 이렇게 희생되지? 라고 하는 것이 내면화는 돼 있었지만 그때 항쟁이 바로 촉발되지는 않았던 시기죠. 국제정권의 포갑에 위축되어 있었던 분위기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분노는 내재화되어 있지만 행동화하지 않은 시기인데 결과적으로 그 분노의 내재화가 일정하게 계속 쌓이고 있던 과정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